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빅데이터죠.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정도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피아,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세 번째는 구독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독 서비스는 이야기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고, 소피아는 이제 바이브 컴퍼니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현재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이것도 맨날 주력으로 밀 사업이긴 하죠. 현실의 조건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가상을 가상으로 알고 현실을 가상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외부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외부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흐름,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검증을 해보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로 가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브 컴퍼니는 수요 예측은 12일, 13일 끝났고요. 청약일은 19일, 20일, 다음 주 월, 화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불일은 22일이고요. 상장일은 28일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가 23,000원에서 28,000원 정도가 됐었는데, 최종 공모가는 2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기관들 중에서 꽤나 많은 수가 이제 이 공모가 밴드 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2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기관들이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거는 어쩌면은 현재 공모가가 조금은 적정 가격이라든지 저평가가 되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하고 신영증권인데 총 3,800하고 650주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체 다 청약하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일반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번에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약간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양쪽에 다 청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하는 주장으로는 이제는 AI 에브리웨어 시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위험이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 스마트 시티, 신도시 같은 거 세워질 때 어떤 식으로 세우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나 범죄자들 이런 패턴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개인적인 건강, 그리고 심리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AI와 상담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소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이 소피아는 some trend, AI 솔버, 그리고 AI 리포트,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요 네 가지 서비스를 다 합쳤는 게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소피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썸트렌드라는 걸로 구독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구독 서비스 개념이었던 거지, 월 얼마씩 받으면서 어떠한 빅데이터들을 이제 썸트렌드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발굴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걸 현재 삼성전자에 15년째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AI 솔버 같은 경우에는 요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거를 탐지, 분류,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요런 쪽에 분류가 된다, 요런 쪽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걸 해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으로 이런 게 예측된다, 그리고 뭐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탐색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분석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게, 이게 뭐 어렵게 영어를 써놓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건 도우미, 쉽게 이해를 하자면 도우미, 헬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떠한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좋아질 거다, 시장이 커질 거다, 혹은 이걸 주식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달 이내에 이런 분야의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리포트를 내면은 우리가 줄줄줄줄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시각화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큰 틀을 줬을 때 이 리포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다 읽어보기 싫다, 그럼 한 달 후에 뜰 게 어떤 사업이냐, 이런 테마에 이 업종들이 올라갈 확률 몇 프로,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까지 작업을 해주는 전체적인 서비스가 이제 소피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현재 매출을 일부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이브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기업 설명회 하는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 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매출이 이걸 통해서 많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 이 썸트렌드 서비스로 이미 시장을 27% 정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결과를 시각화시키는 그런 이제 소피아 구독 서비스로 7% 정도의 시장을 또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취합, 분류, 그 리포트, 시각화 서비스를 해주는 그걸로는 최초로 이제 사업화를 했는 상태고, 업계 최초니까 당연히 혼자겠죠. 업계 1위를 현재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회사들하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도 그 회사의 최종 4주 이내에 테스트가 가능하게끔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회사들이 문의를 했을 때 바로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245개의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00여 개의 회사들이 이제 장기 고객사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들이 얘기하는 장기 고객사는 현재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저는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 기간이 제가 봤을 때 크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냥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닌가 싶고, 과거에 2020년부터 바이브 컴퍼니가 다음 소프트였나? 아무튼 그런 회사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쌓았던 빅데이터가 약 278억 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들어봤을 때는 이 소피아 구독 서비스라는 게 확실히 향후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는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꽤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썸트렌드 구독 서비스 및 소피아 구독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업종들로 치면은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쪽에도 있고 광고도 있고, 그리고 문화, 유통, 뭐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이 요즘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많이 빅데이터 같은 거 활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IT, 금융, 보험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구성하면은 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한
보험 제품을 이제 뭐 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얘가 직접 그런 결과값을 내주겠죠. 그리고 식품, 의류, 교육, 출판 등에도 굉장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삼성, LG, 카카오, SK텔레콤 등의 대기업들도 쓰고 있고요. 요 표시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MBC, SBS 방송국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서비스로 현재 자기들의 성장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객사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요 사이에 거의 좀 일정하게 성장하죠. 약 평균적으로 31.9%씩 고객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2년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썼던 고객들은 계속 장기적인 고객이 될 것이라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점 요게 뭐냐 하면은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계약 및 수주들이 지금 증가하고 매출이 성장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이 많이 좀 이제 무너졌었죠. 근데 언택트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바이브 컴퍼니 쪽에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2019년도 이게 3분기까지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이죠.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2.5배 정도 2.5배 정도의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약 11.2% 정도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성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금액은 없지만 이때까지 올라왔던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국내 최대 빅데이터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고객사는 425개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 소피아라는 그 기술로 해가지고 국내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분석, 그 정보 취합, 분석, 그리고 서비스 리포트 써주고 시각화까지 해주는 거는, 그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국내 넘버원 그 회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피아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매출을 증가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세분화 해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시장을 늘리고 확대해갈 예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AI 시장 같은 경우, AI 시장이 이게 단위가 조원인데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연평균 48% 정도의 굉장히 큰 성장 속도죠. 지금 AI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려고 한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0% 정도의 시장을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 시장의 중심에는 바이브 컴퍼니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모두 장악해 가면서 연평균 2025년도까지 26% 정도의 연평균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가치 투자주로서도 물론 제가 늘 얘기하죠. 일단 기업 설명회는 다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그냥 푸근하게 돈 넣어놓고 묵혀놓으면 한 5년 있다가 2배는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소피아 그 프로그램 구독 서비스는 일단 진행 중이고, 디지털 트윈도 이미 그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지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업데이트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 우리 세종시에 있는 생활권 스마트 시티 같은 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어떤 도시 계획들을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세종시 쪽에 생활권역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를 현재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로 돌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지금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 그리고 LAT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에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재무 정보는 전반기입니다. 6월 달까지 기준이고 지금 보시면은 2028년도에는 매출은 지금 보시면 조금 늘었고 그리고 2020년도도 보면은 매출이 뭐 비슷하게는 일단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매출은 발생할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조금이 났었는데 2019년도, 20년도에는 적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장사를 못해서 그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뭐 R&D를 구축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 시티 있잖아요. 그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고 거기에 인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바이브 컴퍼니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부정적인 상태는 아니고요. 그 앞으로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런 쪽에서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이제 나중에 결과가 충분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하고 뭐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적자를 보기는 했지만 2020년도에는 이제 소폭 흑자로 돌아설 예정이고 아까 전에 그 얘기 드렸듯이 매출 성장은 연평균이죠. 연평균 26%씩 성장하면서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주 구성으로 보시면은 현재 대주주, 최대 주주 총 9명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약 40% 가지고 있고 카카오가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약 한 4.6% 정도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요. 당연히 보호 예수 기간을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사주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현재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는 지금 봤을 때 약 43%.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주 구성 자체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장일 날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43%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약 37만 주 정도가 있는데 상장 후에 전체 주식 수가 약 54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물량의 5%는 넘겠네요. 5% 정도가 향후에 주식 수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 말고는 뭐 전환사채 발행된 거는 없다라고 하니까 요 주식 수가 향후에 2025년 이내에 추가될 수 있는 주식 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요 예측 때 보시면은 그 1221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나왔지만 특이하게도 의무 보유 확약은 크게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가치는 조금 높게 보고 있지만 최근에 시장 흐름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이 실제로 최종 결과 나왔을 때도 크게 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 거래가에서는 판다는 사람들은 약 55,000원, 그리고 산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35,000원 정도는 있네요. 5만원 또 있기는 있네요. 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브 컴퍼니를 최종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드리자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조금 이거예요. 바이브 컴퍼니가 19일, 20일 센코 위드텍이 요거는 제가 센코랑 위드텍 영상을 만들 때도 계속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20일, 21일로 청약 일정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일이 바이브 컴퍼니가 22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들어가면은 요거 두 개 청약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서로 청약은 안 되겠죠. 물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이브 컴퍼니는 청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좀 그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요 세 종목의 청약 일정이 겹쳐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기관의 경쟁률은 높으나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 상단에 확정은 됐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번에도 약간 주가를 올려놓고 바로 빼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올려도 솔직히 크게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 심사할 때 AA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향후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조금 있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높은 성장성은 가지고 있으나 당장의 실적이 나쁘고 지금 기관의 경쟁률 높고 의무 보유 확약이 낮기 때문에 사실 청약을 해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확률이 반반이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아까 1221대 1이었기 때문에 개인 경쟁률도 1000대 1 이상, 2일차 때 1000대 1 이상이 되면은 청약 후에 시초가에 그냥 던지고 나오는 전략으로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마이너스 90%까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10%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바로 던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전이든 상승이든 매수 잔량을 어느 정도 보시다가 9시 직후에 약간 눈치 보기 하다가 빠져나오는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시당초에 청약을 하지 않는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은 하지 않고 한번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게 장래성 때문에 약간 공모가보다 낮게 잡히면은 이게 세력들의 매집이 조금 빠른 타이밍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꾸준하게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어느 날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 싶으면은 그 시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청약일 2일차 때 얼마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얼마나 잡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조금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